안녕하세요. 이번 웨비나를 진행하게 된 제니스앤컴퍼니 MWBU 피지용 매니저입니다. 이번 웨비나 주제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하이브리드 파트 2고요. 지난 파트 1에서 하이브리드 개요 및 AD 하이브리드에 대해 이어서 이번에는 익스체인지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고요. 하이브리드를 주제로 다루는 웨비나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 예정입니다. 제가 설명드리지 못하는 다른 내용들은 이후에 진행되는 다른 마이크로소프트 365 서비스 또는 애저 관련 주제별 웨비나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파트 2에서는 익스체인지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고객분들의 입장에서 궁금하실 만한 내용을 최대한으로 포함하되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기술적인 내용을 최소화하고 설명드리고자 하고요.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일 첫 내용을 익스체인지 서비스 개요로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로 익스체인지 서비스가 어떤 형식으로 세분화되고 각 서비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익스체인지 하이브리드 구성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순차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진행 중 궁금하신 내용은 채팅을 통해 문의 주시거나 추후에 메일을 통해 문의해 주시면은 저희 내부에도 다른 뛰어난 엔지니어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도 같이 포함해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익스체인지 서비스 개요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익스체인지 하이브리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익스체인지 서비스란 무엇이며 하이브리드 구성 과정에서 익스체인지에 포함된 서비스들이 어떤 방식으로 공존 환경으로 구성되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세분화해 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먼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익스체인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되는 메일 서비스 솔루션의 명칭이고요. 네, 이는 그 온프레미스 형식의 설치형으로도 제공되고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는 익스체인지 온라인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메일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 일반적으로 익스체인지 서비스 역할을 카스서버 역할, 메일박스 역할, 네, 이렇게 두 가지 역할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요. 저는 익스체인지 서비스를 그림과 같이 세 개의 서비스 역할로 나눠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보시는 클라이언트 액세스 서비스 역할은 내부 및 외부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연결을 하는데 필요한 프록시, 그리고 자동 검색, 그리고 웹메일 서비스 등 익스체인지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클라이언트의 액세스 포인트를 URL 기반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요. 네, 다음에 허브 트랜스포트 역할은 클라이언트로부터 송신 요청을 받은 메일을 외부로 발송하고 외부로부터 받은 메일을 사용자 사서함 서버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메일박스 사서함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는요. 그 익스체인지 고유의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사용자 사서함의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뒤에 그 하이브리드 구성 부분을 설명을 드릴 때 이 서비스 역할들이 어느 방향으로 설정되는지에 따라서 메일 흐름, 그리고 사용자 연결, 그리고 사서함 관리 위치 등이 변경되는 구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간단히 이렇게 익스체인지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네. 이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에 앞서서 돌발 퀴즈를 먼저 준비했거든요. 네, 그럼 돌발 퀴즈 문제 먼저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 정답은 그 영문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문제 나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돌발 퀴즈 문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네, 제가 여기에서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강조를 했거든요. 네, 정답은 익스체인지 온라인이 정답이고요. 본격적으로 익스체인지 하이브리드 관련 정보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준비한 내용은 익스체인지 하이브리드 구성 정보고요. 네, 하이브리드 구성 요구사항하고 검토사항, 그리고 구성 프로세스, 그리고 구성 옵션 이렇게 세 단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럼 하이브리드 구성 요구사항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트 1에서도 설명드렸던 모든 하이브리드의 기본이 되는 AD 하이브리드 기본 단계인 AD 동기화입니다. 익스체인지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온프레미스와 온라인 간의 원활한 상호 서비스를 위해서는 온프레미스 메일 서비스와 연관된 모든 개체, 사용자 개체가 될 수도 있고 그룹 개체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이런 개체들이 애저 AD로 동기화가 먼저 진행되어야 됩니다. 메일 서비스의 가장 기본이 되는 메일 송수신 서비스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메일 송수시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용자 사서함 및 그룹 정보가 있어야 되고요. 이 정보는 기본적으로 온프레미스 AD 개체로 저장이 됩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모든 개체가 당연히 온프레미스 AD에 존재하는데 온라인 환경에서 봤을 때는 온프레미스 쪽에 AD 개체를 참조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동기화 진행을 통해서 온프레미스에 있는 AD 관련 개체들을 그 애저 AD 쪽으로 동기화를 해주어야지만 익스체인지 온라인에서 개체 정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이 발송이 가능하게 되는 구조죠. 네, 그래서 이렇게 AD 동기화가 필수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 하이브리드 구성 주체가 되는 최소 버전의 익스체인지 온프레미스 서버를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요. 2021년 11월 기준으로 익스체인지 2010 서펙 3 최신 CU라고 기술 문서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는 향후 이제 익스체인지 온라인 인프라 자체가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은 아마 또 수정이 될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그 솔루션에 대한 업그레이드 그 빌드 버전을 최대 2단계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익스체인지 2010 같은 경우에는 2016까지 다이렉트로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고 2013이 되어야 현재 그 최신 버전인 익스체인지 2019로 다이렉트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한데요. 다행히도 하이브리드에서는 아직까지 그 2010까지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원이 되지 않는 2010 3 그 미만 버전이시거나 아니면 2007 버전을 혹시나 아직까지 운영 중이시라면은 중간에 브릿지 역할이 되는 2013 이상의 서버를 추가로 조직에 구성을 해서 그 브릿지 서버를 통해서도 하이브리드 구성이 가능합니다. 네, 실제로 제가 재작년에 그 미디어 서비스 업체 쪽에 익스체인지 2007 기반의 메일 환경을 그 2019까지 마이그레이션 한 이후에 하이브리드 구성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브릿지 서버 역할을 두고도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 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존 온프레미스에서 사용 중인 전체 또는 그 일부 도메인의 그 메일 도메인에 대한 소유권을 미리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확보된 도메인을 마이크로소프트 365 관리 페이지에서 사용자 지정 도메인 추가 작업을 사전에 진행해 줘야 됩니다. 네, 기존에 메일 주소 사용하시는 전미사들이 있잖아요. 네, 이 전미사들을 온라인에서 사용하시려면은 당연히 온라인 쪽에도 등록을 해주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발급된 익스체인지 서비스 인증서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온프레미스 익스체인지 서버와 익스체인지 온라인 간에 통신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통신 포트를 사전에 허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 5가지 항목은 필수 요구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내부 메일 서비스 인프라 환경에 따라서 옵셔널하게 요구사항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검토사항에서 검토 후에 옵셔널하게 추가되는 요구사항을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구성 검토사항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클라이언트에 대한 부분인데요. 익스체인지 온라인 쪽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게 되면은 클라이언트 요구사항이 기존 익스체인지 온프레미스 요구사항에서 익스체인지 온라인 요구사항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현재 운영하시는 그 업무 시스템이 익스체인지 2013 버전의 오피스 2010을 사용하시는 클라이언트가 존재를 하시는 경우에는 그 온프레미스 익스체인지 2013 버전에서는 이제 정상적으로 아웃룩 연결이 가능하셨을 거예요. 근데 익스체인지 온라인 쪽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되게 되면은 오피스 2010 버전을 통해서는 메일 서비스를 연결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 현황을 파악하셔서 네, 하이브리드 도입하기 전에 클라이언트 업그레이드가 필요한지 먼저 사전에 확인을 해보고 네, 이 부분을 수행해야 됩니다. 네, 다음은 익스체인지 메일 시스템 인프라에서 검토할 부분이고요. 네, 이 인프라는 단순히 AD하고 익스체인지만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 AD 익스체인지와 연계된 네트워크 인프라, 그리고 이외 메일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구성 요소들을 전부 포함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버 간 통신, 그리고 서비스 클라이언트 위치, 그리고 메일 라우팅 구간, 그리고 메일 보안 서비스 구성 요소들, 이런 것들이 이 항목들에 포함되는 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업무 향상을 위해서 사내 메일 시스템에 커스터마이징 되어 있는 애드인된 개발 및 기능 영역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이 기능들에 대해서 온라인에서도 동일하게 구현이 가능한지, 네, 그리고 구현이 가능하다면은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네, 이 검토 항목에서의 검토 결과로 네, 실제로 하이브리드 도입 여부 자체에 영향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성공적인 하이브리드 환경 도입을 위해서는 이 검토 항목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여야 되고요. 네, 그리고 꼼꼼하게 체크를 진행해야 됩니다. 네, 실제로 작년에 하이브리드 구성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 검토 단계만 6개월을 진행했던 특정 고객사가 있었거든요. 네, 6개월 동안 검토한 끝에 결론적으로는 하이브리드 도입이 잠정 보류가 됐는데, 네, 그래서 이 검토 단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조금 사례로 강조드리고자 설명을 드립니다. 네, 검토 사항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구성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익스체인지 하이브리드 도입을 위한 구성 프로세스를 크게 검토 단계하고 구성 단계로 나눠봤고요. 네, 먼저 검토 단계로 표시된 4단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익스체인지 하이브리드 도입을 검토하실 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큰 범위의 도입 목적을 아마 가지시게 될 거예요. 네, 그게 관리 시스템 노후화가 목적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신기술 도입이 목적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불이해, 랜섬웨어 등과 같은 어떤 특정 공격으로 인해 서버가 유실되는 사태를 경험하시고 온라인을 도입하시는 사례들도 심심찮이 발생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목적을 가지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목적을 가지시게 되면은 이후에는 이제 익스체인지 하이브리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파트너 업체 등을 통해서 프로젝트 문의하고 의뢰를 하시게 되겠죠. 네, 이때 저희와 같은 파트너 업체에서는 위에서 설명드린 이제 구성 요구사항 그리고 검토사항 등을 설명드리고 담당자분과 같이 요구사항 및 검토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확인이 완료되면은 실제 메일 시스템 현황을 분석해서 요구사항하고 검토사항에 그 확인된 내용과 동일한지 아니면 다른 특이사항 등은 없는지 실제 분석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이 분석이 완료되면은 전체 내용을 정리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최종적으로 하이브리드 도입 여부를 결정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검토 단계로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다음 구성 단계입니다. 하이브리드 도입이 이제 확정되게 되시면은 검토 단계에서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구성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고객분들께서 요구하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설계를 먼저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 설계가 완료되면은 설계에 맞게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성이 완료되면은 이제 테스트 사용자 또는 이제 파일럿 사용자를 지정하셔서 마이그레이션 테스트 그리고 서비스 테스트를 진행하시고 이에 대한 내용을 이제 확인하고 검증을 하시겠죠. 네, 그래서 검증이 완료되시면은 네, 실제 사용자 사서함 마이그레이션 등을 거쳐서 네, 이제 운영 환경으로의 전환을 하시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전환까지 완료되고 미비점 등을 보완하게 되면은 이제 프로젝트가 종료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검토 단계하고 구성 단계에서 보시면은 네, 3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오히려 한 2달 정도를 검토 단계로 잡고 네, 한 달 정도를 구성 단계로 잡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고요.
네, 구성 단계에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은 당연히 서비스 마이그레이션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하이브리드 구성 프로세스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이브리드 구성 옵션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간편한 익스체인지 하이브리드 구성을 위해서 하이브리드 구성 마법사를 제공하고요. 위에 설명드렸던 하이브리드 구성 요구사항을 이제 충족하는 온프레미스 익스체인지 서버에서 이 하이브리드 마법사를 통해서 구성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하이브리드 구성 마법사를 실행하면은 익스체인지 온프레미스 서버와 익스체인지 온라인 자격 증명을 요구하고요. 권한 있는 계정의 자격 증명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 양쪽 서비스 쉘에 연결되는 프로세스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연결이 완료되면요. 그 하이브리드 기능 옵션을 이제 최초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 구성은 전체 하이브리드 구성을 전제로 보시면 됩니다. 최소 하이브리드 구성은 그 하이브리드의 최소 기능인 양방 간 그 메일 송수신하고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정도의 기능만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구성을 하셔야지 그 하이브리드 사용자 간에 뭐 일정 공유라든지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제공되니까요. 기본적으로 전체 하이브리드 구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 기타 옵션에 보시면은 그 조직 구성 전송 옵션이라고 그 표시가 되는데요. 이 옵션은 익스체인지 온프레미스에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뭐 액티브 싱크 관련 규칙, 그리고 뭐 주소 목록, DLP 정책, 매리어 필터 정책, 조직 구성, 그리고 OW의 사서함 정책, 뭐 관련된 여러 가지 설정 정책들이 있으시겠죠? 이런 정책 값들을 익스체인지 온라인 쪽으로 일종의 설정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식 구성 전송에 대한 내용은 좀 기술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고 좀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아서 그 참고 링크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시면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하이브리드 기능 선택 완료가 이제 된 후에 본격적인 구성 옵션 설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마법사 화면을 보시면은 그 양방향 메일 전송을 위한 옵션 값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익스체인지 온프레미스 환경이 단순히 익스체인지 통합 서버만 구성되어 있는 환경이실 경우에는 통합 서버 구성 옵션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 DMZ 단에 엣지 서버가 포함된 환경이시면은 엣지 전송 서버를 통해 메일이 라우팅 되도록 옵션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조그맣게 중앙 집중식 메일 전송 사용이라고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상 권장드리지 않는 설정이고요. 이 설정을 적용하게 되면은 익스체인지 온라인을 통해서 사용자가 그 메일이 되는 그 메일을 보내는 모든 메일이 익스체인지 온프레미스 쪽을 통해서 그 라우팅이 되게 되고요. 이 옵션은 제가 뒤에 그 하이브리드 메일 흐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신 커넥터 구성 옵션인데요. 전 단계에서 통합 서버 구성 옵션을 선택하면은 익스체인지 온프레미스 조직 내 통합 서버가 모두 표시가 되게 되고요. 그 엣지 전송 서버 구성 옵션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엣지 전송 서버가 모두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그 익스체인지 온라인과 통신할 수 있는 대상 서버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그 전체 서버를 전부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그 일부 서버만 지정하셔서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그 앞단에 그 서비스 이중화 구성을 목적으로 사용을 하신다면은 당연히 하이브리드 통신하는 부분에서도 전체 서버를 다 지정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수신 커넥터 구성 옵션을 그 완료하게 되면은 다음은 송신 커넥터 구성 옵션이고요. 수신 커넥터에서 설명드렸던 내용과 동일하게 서버가 표시되고 원하는 대상 서버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넥터 구성 관련해서 그 라우팅
관련된 내용은 익스체인지 하이브리드 배포의 전송 라우팅이라고 하는 기술 문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부분도 이제 기술적인 내용에 조금 관심이 있으시거나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싶으시면은 이 참고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커넥터 설정이 완료되면요. 그 보안 메일 통신하고 그리고 메일 라우팅 처리를 위한 스마트 호스트 관련 정보들을 이제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위에 보시는 그 인증서 선택 부분은 실제로 온프레미스 익스체인지 서버에 설치된 개인용 인증서가 표시가 되고요. 이 중에 익스체인지 서버에서 익스체인지 관련 서비스가 할당된 메인 서비스 인증서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때 서비스 인증서는 공인 인증서여야 됩니다. 참고로 최초 하이브리드 구성 마법사를 설정하시게 되면은 온라인 투 온프레미스 메일 통신을 하는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선택된 인증서를 통해 TLS 메일 통신하는 옵션이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거든요. TLS가 아니고 SMTP 통신으로 설정을 변경을 하시려면은 마법사를 전부 다 완료하시고 난 이후에 온라인 투 온프레미스 커넥터에서 별도로 TLS 설정을 해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현재 버전의 마법사에서는 TLS 설정을 해제하는 옵션에 대해서 제공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추후에는 마법사에서 별도로 이 설정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언제 반영을 시킬지는 그리고 반영을 할지 여부 자체는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증서를 설정하시고 난 이후에는 온라인 투 온프레미스 통신을 위한 스마트 호스트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가 진행이 되고요. 여기에 실제 입력되는 정보는 그 외부에서 DNS 쪽에 이제 메일을 받으실 수 있게끔 MX 레코드 설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MX 레코드가 실제로 지정이 돼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여기에 들어가는 FQDN 정보는 익스체인지 온프레미스 서버 자체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앞단에 스팸 서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정 정보들이 완료가 되면요. 각 단계에서 설정된 정보를 토대로 하이브리드 구성 마법사에서 실제로 쉘 기반으로 그 구성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진행이 완료가 되면은 실제로 하이브리드 구성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구성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도 그 자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실행해서 변경 사항이 생기거나 하시는 경우에 하이브리드 구성 자체를 업데이트를 이 마법사를 통해서 진행하실 수도 있고요. 좀 더 디테일한 설정을 하시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익스체인지 온라인 쉘에 다이렉트로 연결을 하셔서 쉘 기반으로 작업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생략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익스체인지 하이브리드 구성 마법사 옵션을 통해서 메인되는 몇 가지 설정들을 확인을 해봤고요. 그럼 다음은 두 번째 돌발 퀴즈입니다. 익스체인지 온프레미스와 익스체인지 온라인의 공존 환경을 표현하는 명칭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영문입니다. 정답은 익스체인지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러면 다시 내용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그 익스체인지 서비스 역할별 그 옵션에 따라서 구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세부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그 사수가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익스체인지 서비스의 세 가지 서비스를 기준으로 사용자 사서함 연결 및 인증 부분, 그리고 메일 흐름 부분, 사서함 데이터베이스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구성 옵션에 따라서 실제 구성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용자 사서함 위치에 따른 클라이언트 사서함 연결 및 인증 부분입니다. 이 그림은 그 인증 통합이 배제된 기본 환경으로 제가 파트 1에서 설명드렸던 ADFS가 존재하지 않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동기화만 진행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이브리드 구성이 완료가 되면은 사용자 사수함은 고객사 이제 환경에 따라서 온프레미스 또는 온라인 쪽 한쪽에는 이제 위치를 하시게 되는데요. 네. 만약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온프레미스 사수함 사용자가 연결을 시도할 경우에는 네, 연결이 온프레미스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연결이 되게 되고요. 이때 사수함 연결 인증은 온프레미스 AD를 통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사수함은 사용자가 연결을 시도할 경우에 네, 온라인 익스체인지를 통해 최종적으로 연결되게 되고요. 네, 이때 사수함 연결 인증은 Azure AD를 통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위의 내용에서 사용자가 그 사수함을 연결할 때 연결 정보를 찾는 그 DNS 쿼리하는 부분이나 그리고 전체적인 네트워크 연결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배제를 했어요. 네, 그 내용이 포함되게 되면은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복잡해지게 되고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요하게 되는 예, 내용이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배제를 했고요. 네, 그래서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DNS는 최초 온프레미스와 온라인 중 어느 쪽을 커리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사용자가 자기 사사함 위치로 찾아가게 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용자 사사함 및 연결 및 인증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메일 흐름 부분에 대해서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메일 흐름 중에 기본 구성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 온프레미스 사수함 사용자를 기준으로 예, 메일을送신할 때 네, 흐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온프레미스 사용자가 메일을 발송 요청하게 되면은 예, 이 메일이 온프레미스 익스체인지 조직으로 들어가서 익스체인지 조직에서 네, 이제 설정에 따라서 MX 레코드 값을 조회하거나 특정 스마트 호스트 값을 통해서 외부로 메일을 발송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온라인 사수함 사용자 기준의 메일 송신 흐름입니다. 네, 온라인 사용자가 메일을 발송하게 되면은 그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익스체인지 온라인 쪽으로 예, 메일 요청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온라인에서 MX 레코드를 이제 조회를 해서 메일을 발송하게 됩니다. 네, 이와 같이 이제 기본 구성에서의 메일 송신 프로세스는 사소한 위치에 따라서 네, 온프레미스와 온라인에서 각각 외부로 메일을 발송하는 구조로 보시면 되고요. 네, 수신 프로세스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신 프로세스는 외부 DNS를 통해서 이제 게시된 그 MX 레코드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예, 메일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 우선순위를 온프레미스와 온라인 중 선택을 하여 게시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내부 스팸 솔루션을 통해서 메일을 수신해야 하시는 경우에는 네, 온프레미스를 우선순위 기준으로 설정을 하시게 되고요. 네, 그래서 그 온프레미스 쪽에 MX 레코드를 기재를 하시고 온프레미스 쪽으로 메일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받은 사용자 중에 네, 온라인 사용자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네, 이제 온프레미스 조직 쪽에서는 그 받은 메일을 익스체인지 온라인 쪽으로 예, 발송하게 됩니다. 네. 이 MX 레코드 우선순위가 익스체인지 온라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시면요. 네, 당연히 MS 레코드를 보고 익스체인지 온라인 쪽으로 예, 메일이 수신되게 되고요. 네, 온라인에서 메일을 받았을 때 메일을 받은 사용자 중에 온프레미스 사용자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네, 익스체인지 온라인 쪽에서 익스체인지 온프레미스 쪽으로 네, 메일을 발송해 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기본 구성에서의 메일 흐름 부분 한번 확인해 봤고요. 네, 다음은 중앙 집중식 전송 구성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온프레미스 사사함 사용자를 기준으로 메일을 송신할 때 흐름입니다. 예, 이 흐름은 위에 기본 구성하고 예, 동일한 예, 구성으로 예, 발송이 되게 되고요. 네, 변경되는 부분은 온라인 사용자가 이제 메일을 송신하는 경우이고요. 이 경우에는 익스체인지 온라인으로 전달된 모든 메일이 여기서 보시면 네, 온라인 쪽으로 발송된 메일이 네, 온프레미스로 전부 예, 발송이 되게 되고요. 그럼 온프레미스 쪽에서 이 메일을 받아서 외부로 메일을 발송하는 네,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기본 구성에서 네, 그 익스체인지 온라인과 익스체인지 온프레미스가 각각 메일을 발송하는 구조였으면은 중앙 집중식 전송 구성에서는 온프레미스 기준으로 네, 그 메일 발송되는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이 중앙 집중식 전송 구성을 설정하시는 경우는 그 발송하는 메일에 대한 로깅을 하시거나 아니면 메일 보안 설정 기능을 온프레미스 조직에 있는 기능을 적용하고 싶으실 때 이런 특수한 경우들에만 적용을 하시게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에 대한 프로세스들까지도 전부 검증하고 테스트할 필요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절차가 좀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네, 수신 프로세스는 기본 구성에서 설명드렸던 내용과 동일하고요. 네, 그래서 레코드가 그 온프레미스 조직 쪽에 있으면은 온프레미스가 받고 온라인 쪽에 있으면 온라인이 받을 텐데 다만 이제 중앙 집중식 전송 구성을 하는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 그 중앙 집중식 전송 구성을 사용하는 목적과 동일한 목적으로 MX 레코드도 일반적으로 온프레미스로 설정을 해주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중앙 집중식 전송 구성 메일 흐름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네. 다음은 사삼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익스체인지 하이브리드 구성이 이제 완료가 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양방향으로 자유롭게 사삼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고요. 네, 다만 이제 메일 서비스 조직은 온프레미스 조직과 온라인 조직이 별도 서로 다른 조직이어서요. 사삼 이슈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정책이 적용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온프레미스 메일의 송신 메시지 크기 설정이 10메가이고요. 온라인 메일 송신 메시지 크기 설정이 25메가이면은 동일한 사용자가 사서함이 온라인에 위치해 있을 경우에는 10메가 정책이 적용이 될 거고요. 온라인 쪽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된 이후에는 25메가 정책이 적용되게 될 겁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설정이나 서비스 관련 정책들이 조직 단위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이 조직 단위로 설정하고 정책을 가져가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책을 이제 따로 가져가고자 이제 하실 경우에는 아까 위에 옵션에서 설명드렸던 그 전송 옵션을 사용을 안 하시게 될 거고요. 동일하게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검토를 거쳐서 그 이제 구성에 대한 전송 그 옵션을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익스체인지 온라인으로 이제 전환을 하시고자 하시는 이제 사유 중에서 익스체인지 온라인으로 마이그레이션 했을 경우에 얻으실 수 있는 이제 그 기능들, 그러니까 최대 성능치라든지 아니면 사삼 어떤 용량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이제 활용을 하시는 게 당연히 유리하실 건데요. 네. 이제 대표적인 내용 중 하나로 이제 사삼 사용 그 사삼 용량 부분을 좀 보면요. 익스체인지 온라인 쪽에서 제공되는 이제 기본 최소 사용자 용량은 50기가이고요. 네, 이건 플랜 1 기준이고 플랜 2에서는 100기가에 플러스 아카이빙까지 제공이 되니까 상당히 큰 사이즈의 그 사삼 용량이 제공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플랜 1 기준으로만 설명을 드려도 그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100명 기준으로 50기가씩 용량을 할당하시려면은 그 최소 6테라 정도의 데이터베이스 저장 공간 사이즈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DAG를 통한 딥 이중화까지 하시게 된다면은 서버 단위로 6테라씩 필요하신 거니까요. 단순히 디스크로만 해도 이 가격이 그렇게 작지는 않을 거고요. 스토리지라고 하면은 가격이 어마무시해지겠죠.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기업 규모가 이제 더 크면 크실수록 그 자체 인프라를 이제 구축하기에는 그 데이터베이스 저장 공간을 그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으실 거고요. 아마 비용적인 부분이 제일 크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익스체인지 온라인에서만 제공되는 ATP를 포함한 보안 및 모니터링 기능들 그리고 이런 기능들도 연계해서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당연히 하이브리드 구성하시게 되면은 익스체인지 온라인 쪽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아마 더 효과적이실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그 사삼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까지 한번 내용을 확인해 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구성도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성도 중에
그 최소 구성 환경인 기본 구성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구성도에 표시된 네트워크 통신 부분을 네, 하이브리드 관련 그 서버 통신만을 이제 위주로 표현을 한 내용이고요. 네, 그 이외의 내용은 이제 각 고객 환경마다 이 통신되는 내용들이 전부 다 다를 수 있어서 좀 배제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요구사항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이 Azure AD에 이제 동기화는 이제 필수라서요. 그 Azure AD 커넥터가 필수로 배치가 되게 되고요. 네. Azure AD 커넥터의 이제 위치는 내부망 또는 DMZ 영역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체인지 통합 서버와 메일 보안 솔루션 등이 내부망 또는 DMZ 구간에 위치가 되게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익스체인지 통합 서버와 익스체인지 온라인 간의 모든 통신이 다이렉트로 이루어진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SMTP 메일 흐름을 이 기본 구성에서 중앙 집중식 전송 구성으로 변경하게 되면요. 네, 이렇게 추가된 화살표처럼 온라인 쪽에서는 그 스팸 쪽으로 메일이 발송이 되게 되고 스팸에서는 익스체인지 서버로 발송되는 구조가 될 거고요. 익스체인지 서버에서 온라인 쪽으로 발송해야 되는 메일들은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구조가 되게 될 겁니다. 네, 이 구조도 사실은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익스체인지 서버에서 이제 메일 발송되는 구조나 온라인 쪽에서 발송되는 그 구조 자체를 고객 환경에 맞게 가능한 구조 내에서 커넥터를 통해 이제 변경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축 프로젝트를 제가 여러 번 진행해 봤는데 진행을 하다 보면은 네트워크 통신 구간이나 보안 관련 이슈로 이제 상당히 복잡한 인프라 환경을 제가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통신기관 간에 통신 구간이 이제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그만큼 이제 관리 포인트가 늘어나게 되면은 장애 포인트 또한 많아지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포인트가 많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성능 부분에서도 저하가 발생될 여지가 높고 그리고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원인 파악하고 처리하는 시간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 특성상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시는 구성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은 이 기본 구성을 가장 권장드리는 구성이기도 하고요. 최근 그 모 유통그룹사에서도 그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이제 도입을 하면서 익스체인지 하이브리드를 구성하였는데요. 이 환경도 물론 내부의 네트워크 인프라 자체는 복잡하겠지만 그 내부 사용자가 1만 명이 이제 넘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본 구성 형태로 진행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중간단에 브리치를 두게 되면은 그만큼 장애 포인트가 늘어나고 네트워크 요소적인 부분에서도 체크해야 될 부분이 더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가장 권장드리는 구성은 이 기본 구성입니다. 네, 그럼 기본 구성 형태 한번 확인해 봤고요. 네, 다음은 엣지 포함 구성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전 기본 구성에서 DMZ 구간에 엣지 서버가 추가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네, 그 기본 구성에서 익스체인지 온프레미스와 그리고 익스체인지 온라인 간 다이렉트 통신 구조였었던 거를 SMTP 통신 부분만 엣지를 통해 인아웃바운드 통신이 되게끔 변경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존 인프라에서 메일 서버 그 보안에 대한 내부 정책 때문에 엣지 서버를 운영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엣지 서버가 구성된 그 조직 환경에서는 이와 같은 구조로 하이브리드를 구성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하이브리드 구간에서 볼 수 있는 최종 구성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엣지 서버에 그 HTTPS 프록시까지 이제 포함된 구성도입니다. 그 익스체인지 온프레미스와 익스체인지 온라인 간 통신의 모든 그 통신을 중간 브릿지 역할을 통해서 통신하는 구조고요. 그 HTTP 통신의 경우에는 인바운드와 이제 아웃바운드를 별도로 이제 분리하셔서 이제 프록시 처리를 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이걸 같이 처리해주는 어떤 네트워크 장비가 있으시거나 하시다면은 그 단일 서버, 단일 장비로서의 처리도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서버 기준으로 이제 인바운드 부분을 보시면 요
이제 개념이 그 네트워크 개념으로는 리버스 프록시 개념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아웃바운드 익스체인지 서버에서 온라인 쪽으로 통신되는 부분은 이제 포워드 프록시 개념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내부적으로 사용하시는 인프라에서 이 리버스 프록시만 네, 기존에 운영을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그 포워드 프록시는 없고 네, 그 인바운드 부분에 예, 그 리버스 프록시 부분만 네, 온라인 쪽에서 익스체인지 서버 쪽으로 통신을 하고 익스체인지 서버에서 익스체인지 온라인으로 통신을 할 때는 다이렉트로 통신을 하게끔 네,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당연히 예, 온프레미스 서버에서 온라인 쪽으로 다이렉트 통신이 가능하게 네트워크 설정을 잡아주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추가로 그 엣지 서버 없이 HTTPS 프록시만 포함된 구성도 예, 가능하고요. 네, 이 경우에는 당연히 익스체인지 서버와 익스체인지 온라인 간의 다이렉트로 SMTP 통신이 예, 가능해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옵셔널하게 어느 거를 이제 추가하시고 어느 거를 이제 빼실지는 네, 검토 부분에서 결정을 하셔서 네, 결정하시게 될 거고요. 결정이 완료되면 그에 맞게 네,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 구성되는 가장 복잡한 구성은 이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구성도까지 예, 다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네. 이제 마지막 예, 돌발 퀴즈입니다. 네, 이번 문제의 정답은 예, 한글이고요. 한글로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문제 나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익스체인지 하이브리드 구성에서 관리 및 장애 포인트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리고 권장하는 예, 구성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네, 이 구성은 어떤 구성일까요? 예, 정답은 기본 구성이 맞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예, 위에서 저희가 어떤 내용을 확인해 봤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익스체인지 하이브리드 서비스에 대한 개요 및 서비스 세부 역할들을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네, 이 역할들을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하이브리드 구성 과정에서 이 역할들에 따라서 전부 다 예, 그 구조들이 나눠지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서비스 역할들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익스체인지 하이브리드 구성을 위한 요구사항을 예,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검토사항을 확인해 봤고요. 네, 검토사항까지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실제로 하이브리드 구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성 프로세스에 대해서 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 하이브리드 마법사에서 어떻게 구성 옵션이 제공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네, 그리고 각 익스체인지 서비스별 세부 구성 정보 그리고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네,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구성 옵션에 따라서 구성도가 실제로 어떻게 변화되는지까지 예,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네, 이렇게 오늘 익스체인지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네,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네, 가져봤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그러면 네, 오늘 그 웨비나는 네,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